흑인의 귀에 익숙한 민요, 세타령이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과 만났습니다. 수리남계 캐나다인 DJ 로히니 소드와 씨와 한인 작곡가 송다윤 씨가 한국 전통음악을 현대식으로 새롭게 해석한 곡입니다. 신선하고 감각적인 무대에 관객들의 감탄사가 이어집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현대음악과 전통음악의 조합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정말 신기하고 I kind of imagined me being a bird myself and going into the forest and experiencing life in the forest and very enjoyable for me to play tonight. 동포 어린이들의 군밤 타령과 흥겨운 사물놀이에 이어 양반 계층이 즐기던 풍류악까지 풍성한 국악 공연이 관객의 흥을 끌어올리더니 전통 가락에 재즈, 탱고 선율을 접목한 색다른 무대가 이어진 공연. 세대와 성별, 인종을 뛰어넘어 관객 약 500명이 함께 즐겼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4년 만에 다시 열린 캐나다 한국전통예술단 캔남사당의 2023년 한국전통예술축제. 캔남사당은 국가무형문화재인 남사당놀이 전수자 조경자 단장이 이끄는데요. 조 단장은 차세대 한인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한글과 태권도를 가르치는 한글문화학교도 운영합니다. 벌써 15년 가까이 동포 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죠. 단장 혼자 이 모든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 문화 알리기에 온 가족이 뛰어들었는데요. 캐나다의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한 딸 다윤 씨는 이 예술단에서 동료 음악가들과 함께 장르를 넘나들며 국악을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남편과 아들은 같은 예술단의 사물놀이패에서 북과 장구를 치고 행정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 잘 되고요. 그다음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거나 뭔가 대처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빨리빨리 대처가 되는 그런 면이 있고요. 캔남사당은 한때 많게는 100명 가까운 단원들과 무대를 꾸미면서 그중 수준급 단원들은 지역사회 주요 행사마다 초청될 정도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코비드 기간에는 저희가 학생을 가리킨다든지 아니면 무슨 공연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예술 활동으로서 할 수 있는 수입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끝날 듯 끝나지 않아 더욱 길고 힘들었던 시간. 그런 조 단장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바로 한인 동포들이었습니다. 평소 조 단장에게 도움을 받은 한인 음악가들이 일일 한식 주막을 열어 자금을 마련한 뒤 공연을 열자며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한인 음악하는 학생들한테 장소를 이제 거의 저렴하게 지원을 해주시고 해서 평소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공연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 지점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서포터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포 음악인들이 직접 밤새워 도토리 묵을 쓰고 잡채를 볶아 한글문화학교 앞 공터에 간이 식당을 차렸고 라이브 공연도 펼쳤습니다. 필요한 술은 양조장을 운영하는 동포가 무료 제공하는 등 동포 사회에 아끼지 않는 지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죠. 이런 노력과 함께 마침 팬데믹이 끝나고 일상을 되찾으면서 캔남사당이 서는 무대도 늘었는데요. 타악기, 북을 주제로 한 다문화 음악제에서도 사물놀이는 단연 최고 인기입니다. It's very unique Korean drums. It's excellent. 캔남사당의 활약에 동포들도 어깨가 올라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더 리듬도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리듬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같이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서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 9개, 한 10개 나라에서 16개 팀이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쁘게도 태권도, 캔남사당, 그다음에 김영주 스포츠 모두 세 팀이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40년 가까이 몸담았던 한국 국악계를 뒤로하고 캐나다로 이주한 뒤에도 우리 전통문화 계승과 전파에 앞장서는 조경자 단장. 민요 수업을 하는데 세 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아니 어머니 왜 우세요? 그랬더니 외국에 나와 계시면서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엄마 생각이 많이 났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이렇게 뭔가를 전해주는 게 한국의 감성들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또 외국에 살면서 그거를 치유하는 힘이 될 수 있구나. 딸 다윤 씨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더 많은 사람이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자신만의 색을 덧칠한 실험과 도전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한국 문화, 전통 문화까지 더 세상에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큰 것 같아요. 아예 몰라서 못 듣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국악이 보급화됐으면 좋겠어요. 좀. 저녁 시간 한창 분주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퓨전 레스토랑. 주말이면 예약하기도 쉽지 않다는 곳입니다. 온갖 한국식 양념으로 버무려진 음식들이 손님 앞에 내어지고 저마다 한국의 맛이 가미된 요리를 즐깁니다. Espectacular. ¿Te gusta? Riquísimo. Muy bueno. Un poquito no es picante para vos. Yo como picante, me gusta el picante. La verdad que muy bueno. Está en auge ahora y alguna que otra sopa. La verdad que es tan amplia la gastronomía coreana que es tan emocionante. 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한인 동포 2세 셰프 나 마리나 씨입니다. 마리나 씨는 요즘 아르헨티나에서 네로라 하는 젊은 셰프 가운데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리나 씨의 가게는 지난해 레스토랑을 추천하는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내에서 추천할 만한 레스토랑 38곳 안에 뽑혔고 올해 2월에는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아르헨티나에서 떠오르는 7개 레스토랑 중 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La comida coreana creo que tiene muchas capas de sabores entre lo ácido y lo picante y lo untuoso, quizás lo grasoso. También hay como un juego de gama de sabores tan distintos que quizás como la comida occidental que hace que sea muy distintivo y muy único. No, ahora están un poco más abiertas. Yo creo que hace 15 años quizás lo iban a rechazar. Ahora con la globalización, yo creo que también con el conocimiento de K-pop o drama, la gente lo conoce más, está más abierto, no les da tanto miedo y creo que también las redes sociales ayudan mucho a que se pueda exponer de otra manera. 마리나 씨가 여러 요리 장르 중 퓨전 한식을 택한 건 어린 시절 기억 덕분입니다. 언제나 밥상에 있던 새하얀 쌀밥과 김치의 추억. 미국과 아르헨티나를 오가며 사는 이민자 가족이었지만 여느 한국 가정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한식을 만들어 먹으며 살았던 건데요. 이렇게 한식을 바탕으로 아르헨티나와 미국 현지식을 접목해 새로운 형태의 퓨전 요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Porque ella lo que hace es esa fusión de ingredientes o productos argentinos que encontramos aquí en Argentina y lo mezcla con las técnicas tradicionales coreanas. 동료 셰프나 지인을 집에 초청할 때 대접하는 메뉴도 바로 퓨전 한식. 주변 동료들은 마리나 씨의 요리에는 다른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는 한국계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평가합니다. 미역을 뭐 튀겨서 뭐 데코레이션으로 한다거나 뭐 무말랭이를 무슨 치즈 리코타 치즈하고 같이 섞어서 요리를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양쪽 문화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고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나 어머니나 한국 집안에서 이제 먹은 음식들이나 보고 배운 것들을 또 밖에 이 사회에서 나가서 살면서 또 경험한 것들과 같이 섞어서 그 요리에다가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르헨티나에서 인기를 끌면서 스페인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마리나 씨에게 퓨전 한식 시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sí siento que me falta mucho y tengo muchas ganas de aprender para poder seguir explorando mezcla de sabores distintos. No quiero que se pierda la tradicionalidad de la comida coreana, así que por eso quiero aprender más y presentar esta comida coreana, pero quizás adaptado a los países o al lugar donde esté, usando los productos locales, porque creo que eso también hace que vaya evolucionando como cocina coreana. 이렇게 요리에 푹 빠져 바쁘게 살고 있지만 마리나 씨는 시간이 날 때면 주변도 돌아보는데요. 종종 한인 차세대 후배들을 찾아 자신의 성공담은 물론 과거에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인 2세로서 정체성을 고민할 때 그 누구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알려주지 않았던 게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마리나 씨는 한국계 후배들이 이민자로서 생김새나 문화가 다르다는 걸 오히려 각자의 특별한 장점으로 살려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Podemos encontrar nuestro diferencial, aferrarnos a esa diferencial y ser distinto a todos los demás en la sociedad argentina. No buscar la mediocridad y siempre la excelencia, porque para mediocres hay un montón de personas, pero esa única persona que es excelente va a resaltar. 오는 11월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새로운 식당을 열 계획이라는 마리나 씨. 앞으로도 한국계 이민자로서의 특징을 살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Me gustaría ser representante de los coreanos, hijos de inmigrantes, y mostrar nuestra cultura coreana desde nuestros ojos, que es totalmente distinto. Y también a través de eso, obviamente, me permite conocer a mucha gente. Hi, I'm Rune Horneland. I am a Korean adoptee male, and I was born in 1978 and adopted to Norway to a loving family in 1978. I am a transplant and vascular surgeon, and I have been looking for my family ever since I was in Korea in 1997. I work currently as a surgeon. I'm a medical doctor by career and education, and I have trained and become a specialist in transplant surgery and GI surgery and vascular surgery. At the moment, I'm mostly doing vascular surgery, and I also do some research, and I accomplished my PhD thesis in 2019 in transplant surgery. I was adopted to a white Norwegian family on the west coast of Norway, and it was a really small town, 4,000 citizens, and I was the only non-white person there. I came when I was almost 5 years old, and of course everyone in the town knew there was a new kid who didn't look Norwegian. I did well in school. That was like my thing, so I did very well in school, and hence people would just advise me to go to medical school because I could. Korea is actually very highly acknowledged in medical field, or especially in liver surgery and transplants. So I made a close connection with a professor, a Korean surgeon who works at the Busan Yangsan Hospital, Professor Choi, and he always welcomes me. And whenever I'm in Korea, he always wants me to join his work and join his surgeries. I had the opportunity to go to Norway, which is a rich country, and provide free education for everybody, so I could go to med school, become a doctor, and I'm not sure if Korea would have given me the same opportunities if I grew up in an orphanage. The curiosity of wanting to know who you are and where you're from, I think that's biologically embedded in your mind or spine. I mean, and of course I belong to my society in Norway, but I always felt like I was different, and you knew that there was you felt like there was an empty space inside you.
The papers of the orphanage says I was admitted there around June 1978, the Green Meadow Baby Home in Seoul. But Holt says I was born in February 74. So I don't really know which is right. Do your searches. It's not, I think it should be a service that the government could provide. And also many times the agencies are holding back vital information, and they can do it by law. They can hold back information. And I think the government should pass a law that says that all adoptees who wants to have insight in their own papers or files should have that. First of all, if my mom is alive, I would tell her that I really want to meet her, and I don't hold any grudges towards her for sending me. It's the Adam Krabs story when he was de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back to Korea without having his citizenship papers finalized. So I think the Korean government owes him and other people in the same situation an apology and help, because they sent him away without confirming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finalizing his citizenship in a new country. So as an adoptee, you feel the pain because you think it could have been you. I mean, I didn't know I was going to be sent to Norway. I could have been sent to the US. I could have been Adam. So it's like their fate is like your fate. You feel with them. 동포 청년들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모국어와 모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재외동포 대학생 온라인 모국 연수가 오는 10월까지 열립니다. 이번 연수에선 재외동포 이해 교육과 위대한 유산 한글 등 8개 필수 과목과 함께 판소리와 한국사 등 5개 선택 과목이 제공되고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에서 25세 학생은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정부가 수교 60년을 맞아 워킹홀리데이 대상 인원을 지난 2월 6,500명으로 늘린 데 이어 올해 안에 8,500명까지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고 재외동포청이 밝혔습니다. 양국은 또 내년부턴 새로운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적용해 워킹홀리데이와 인턴십, 차세대 프로그램을 합친 교류 대상을 12,000명으로 크게 늘리고 나이 제한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제 해외에서도 스마트 TV로 YTN 실시간 뉴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럽, 남미, 호주 지역 시청자께서는 LG 스마트 TV의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LG 채널을 실행한 후 YTN 번호를 누르면 24시간 한국어 실시간 뉴스 시청이 가능합니다. 대륙별 YTN 채널 번호는 유럽 900번, 남미 850번, 호주 300번입니다. YTN은 재외동포 등 해외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 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 확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